탱고옥션 보니까 좀 어떠세요? 실제로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. 지금 가용자금이 거의 한 5천만 원 내외 있는데, 이제 그거를 가지고 조금 단타로 조금 불린 다음에, 네. 그래도 내년에 이제 신생아 대출도 있고, 이제 실거주를 좀 마련을 하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, 그래서 이제 저번, 진짜 신생아로 받긴 받아야 될 것 네. 같아요. 놓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. 근데 그거 하면은 이제 제일 큰 예. 걱정은 네. 묶이니까. 돈이? 그 돈을 계속 갚아 나가는데 네네. 2주택, 3주택이 힘드니까. 힘들고 이제 거의 좀 뭐 투자를 다른,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. 토지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네네네. 해야 되니까. 그쵸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택수를 많이 늘리기는 힘들고, 이제 뭐 상가든 토지든 사실 이게 이런 부분이 어렵잖아요. 예, 그래서 취득세를 굳이 더 내고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조금 단타 투자를 몇 번 해가지고 돈을 조금 불린 다음에 어차피 지금 내년 여름 전이 내년 한 6월 전이죠. 6월 전까지는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되니까 어차피 그 기존의 다른 자금값이 합치면은 가능은 하거든요. 다만 이제 그 입지를 어디 쪽으로 가냐의 문제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이후에도 이제 좀 가용자금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또 지역을 한번 선정은 할게요. 그래서 최대한 좀 서울에 붙어서 가는 게 좋긴 할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경기도에서도 그나마 조금 입지를 금액대에 맞춰서 제일 좀 괜찮은 거, 그리고 출퇴근 거리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거고, 그게 예를 들어 만약에 집을 사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자금이랑 대출이랑 해서 이제 집을 사면은 사실 가용자금이 많이 쪼그라들거든요. 그렇죠. 완전히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로에서 다시 또 돈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로도 현금 흐름이 나오고 월급도 있지만은, 아니면은 조금은 더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고, 그리고 소비를 어차피 지금은 사실 최대한 안 하시는 거지만은 아이가 이제 한 5년 안쪽으로는 크게 돈 들 일은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. 그러면은 그때 최대한 뭐 저축을 하지만은 저축을 한 돈으로 뭐 그게 200만 원, 300만 원이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무언가 불릴 수 있는 그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 돈이 좀 소액으로 들어가는 거 뭐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지방 같은 데도 지분 경매 같은 걸로 한 200만 원, 300만 원으로 조금씩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1,000만 원은 안 넘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 조금 방향성이긴 해요. 네, 리스크도 그렇고 1,000만 원 넘어가는 사업은 저는 사실 안 하는 걸 추천하는 게, 1,000만 원 이상이 될 거면 차라리 좀 지방의 토지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제가 단타를 추천을 하지 않지만은 단타로서 할 수밖에 없는 경매들이 있잖아요. 뭐 지분 경매도 그렇고, 그럼 그런 거를 좀 지방까지 내려가는 게 그게 좀 고생이겠지만은,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한두 개씩 하다 보면은 이 경험이 늘어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금액을 조금씩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. 예를 들어 이제 뭐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추천까지는 아니고 그것도 배짱이지만은, 예를 들어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확신이 있으면은 신용대출도 막 5%, 6% 받아가지고 1년 해가지고 성과가 더 많이 나오면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. 다만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는 돈으로 하는 게 좋죠. 기존에 있는 돈으로 성과를 좀 내야 그것도 뭐 배우자 동의가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으니까. 그럼 매매 사업자는 하고 시작하는 게 나요? 매매 사업자는 그때 낙찰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. 세금 문제 때문에. 그렇죠. 매매 사업자는 상관은 없는 거고, 그런 주택 있잖아요. 주택은 그냥 주택은 웬만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실거주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주택을 정하실 거면은 뭐 기본 세율이니까 웬만한 지역은 서울 빌라 정도? 아파트 그러니까 실거주는 아파트로 가는 거고, 그 나머지가 서울 빌라 아니면은 그리고 셋째부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. 근데 얘네들은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, 시세 차이가 가려면 어떤 시세 차이? 적어도 2년은 보유해야지 매도를. 실거주는 아이 나중에 학교까지 고려를 해서 갈 거예요, 어차피. 실거주는 그래서 실거주는 그냥 매도를 안 하는 쪽으로 가시는 거고, 예를 들어 그게 서울 빌라가 됐든 경기도 아파트가 됐든 뭐 기본 한 2년 정도는 가져가야겠죠. 근데 웬만하면은 조금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용도로 하긴 할 거예요. 웬만하면. 그러면서 좀 잔잔바리로 현금 흐름도 만들고. 전월세 돌리면서요? 네. 맨 처음엔 전세로 하든 아니면은 대출을 껴서 월세를 하든 좀 버티는 용도로
가지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. 네. 낫다고 봐요. 예. 서울 빌라나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은 네. 뭐 크게 물릴 건 없으니까. 네. 예. 뭐 단타는 별로 저도 근데 단타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. 단타를 해야 되는 거랑 장기를 해야 되는 걸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. 예. 그럼 장기로 하는 거면 이제 예를 들어 신생아 대출 받으면 이제 어찌됐든 저금리여도 원리금은 나가잖아요. 네네. 원리금 같은 거는 이런 에어비앤비라든가 아니 뭐 저 쇼핑몰도 하지만 아니 그런 무인이라든가 그런 좀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그거를 메꾸고 월급은 생활비를 쓰던가 아니면 솔직히 저라면은 월급 정도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월급을 거의 다 저축을 할 것 같아요. 네, 왜냐면 월급은 그냥 안 건드리는 용도로. 왜냐면은 뭐 되게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받는 돈인데 그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저라면은 월급 정도 현금으로 만들어서 월급 100% 저축하고 부수입으로 원리금 갖고 생활을 저라면 할 것 같아요. 저라면은. 네.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거의 다음 달에 다다음 달 정도면 에어비앤비를 하다 보면 한 100 정도 될 거예요. 100은 좀 넘을 거거든요.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차근차근 하면서 일단은 한 현금 5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지분 경매 쪽으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. 지분 경매 쪽으로 해서 조금 작게 해보고 아니면 예를 들어 빌라 같은 거가 검색을 했을 때 그리고 조사를 해봤을 때 단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. 왜냐면은 지금 어찌됐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집을 사야 되잖아요, 지금. 그렇죠. 1순위가 실거주 집이 있거든요, 지금. 네. 그러면 알아봤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낙찰 받아도 6개월 안에는 진짜 팔릴 것 같은 누가 봐도 확신이 든다. 저랑 얘기했어도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주택 외적으로 좀 하는 거를 좀 방향성으로 가지려고 해요. 네, 그래서 처음에는 한 1,000만 원 아래쪽으로 입찰을 할 거고 맨 처음에는 네네. 1,000만 원 아래쪽으로 해서 좀 경험을 해서 한 개, 두 개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수익이 나가지고 좀 흐름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늘려나가는 걸로 네, 그렇게 하고 지역은 일단은 전국을 볼게요.